안녕하십니까, 결의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셨죠? 퇴근길에 기름값이 10원, 20원 오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 주식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밤잠 설치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멀리 두바이에서 벌어지는 이 소름 돋는 일들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구경인 줄 아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각,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뿌리채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예리한 통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안전한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2026년 3월의 두바이가 딱 그 꼴입니다. 자, 보세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 세계 부자들이 내 돈 좀 맡아달라며 줄을 서던 곳입니다. 세금은 없고 치안은 완벽하며 밤마다 금빛 향연이 펼쳐지는 지상 낙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룻밤 숙박비가 1,000만 원이 넘는 7성급 호텔 외벽에 불길이 치솟고 9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단 2주 만에 공기 중으로 증발하듯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두바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수천 발을 얻어맞으면서도 보복 미사일 한 발 쏘지 못하는 이 비굴한 평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 돈 많은 나라들이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무기가 없어? 군대가 없어? 여러분, 사실 말이죠. 그들이 참는 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영리해서, 그리고 너무나 절박해서 선택한 눈물겨운 생존쇼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 화려한 도시가 스스로를 샌드백으로 내던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계산기를 저와 함께 두드려 보시죠.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오늘 저녁 뉴스 리포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수천만 원을 들여 두바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바다 위에 야자수 모양으로 만든 그 유명한 팜 주메이라 리조트 테라스에서 샴페인을 한 잔 따르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금소금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영화에서나 보던 시커먼 드론이 바로 옆 호텔 외벽으로 처박히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이게 지금 2026년 두바이 현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부르주알 아랍 아시죠? 돛대 모양의 그 상징적인 호텔요. 전 세계 부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의 외벽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장면이 전 세계 SNS에 도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두바이는 안전하다라는 전 세계인의 신앙과도 같았던 믿음이 불타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 왜 두바이에 갔을까요? 날씨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본질은 내 목숨과 내 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요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의 상징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는 관광객이 아니라 탈출객으로 넘쳐납니다. 전 세계에서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두바이 공항이 지금은 살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럭셔리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단 며칠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난처가 된 이 역설, 믿겨지십니까? 자, 보세요. UAE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전쟁 시작 후 단 11일 동안 이란이 이 나라를 향해 쏴댄 드론이 1475기, 미사일이 270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5발 이상, 즉 12분마다 살상용 폭발물이 우리 동네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방어 시스템이 열일해서 요격률이 90%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90%를 막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10%를 못 막았다는 뜻입니다. 1700발이 넘는 폭발물 중 무려 170발 이상이 이 좁은 도시 어딘가에 그대로 꽂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날은 두바이 국제공항 턱 밑까지 드론이 뚫고 들어와 터졌습니다.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더 기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요격에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폭탄을 때려 부수면 날카로운 세조각 파편들이 우박처럼 지상으로 쏟아집니다. 지난 주말에는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위로 이 요격 파편이 그대로 관통해 운전자가 영문도 모른 채 숨졌습니다. 폭탄을 막아내는데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기괴한 상황. 그런데도 아랍에미리트는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참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들은 정말 바보인 걸까요?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왜 시작됐는지 정치판의 민낯을 좀 보죠. 원래 이 싸움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정하고 이란의 심장부인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해버렸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거죠. 당연히 보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란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은 너무 촘촘해서 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래서 이란이 비겁하고도 영악한 선택을 합니다. 타깃을 주변 중동 국가들이 있는 미군 기지로 돌린 겁니다. 카타르, 사우디, 그리고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까지 싹 다 타깃이 된 거죠. UAE 입장에서는 우리가 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 지붕에 폭탄이 떨어지냐며 통곡할 노릇입니다. 자기네 마당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리조트들이 폭탄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전형적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새우가 그냥 새우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과 물류를 쥐고 있는 황금새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 꿈도 희망도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 초반 공습 때 이란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가 암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35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하던 왕이 사라졌고 후계자인 아들마저 부상을 입어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대화의 상대, 즉 결정권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3월 7일에 이란 대통령이 급하게 TV에 나와서 주변국 공격은 우리 군부의 치명적인 오해에서 생긴 일이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공격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UAE나 사우디는 이제야 비극이 끝나는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사과 방송에 나간 지 반나절도 안 돼서 다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왜냐? 미사일 발사 버튼을 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통령 말을 안 듣거든요. 그들은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하는데 그 지휘관이 사라지니 각 지역 부대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수국을 벌이는 겁니다. 주인 잃은 사나운 개들이 미쳐 날뛰는데 목줄을 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도 도장을 찍을 상대가 없는 그야말로 외교적 진공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이제 오묘 이야기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두바이 하면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말이죠. 두바이 땅에서는 기름이 단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석유의 90%는 형님격인 아부다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두바이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그럼 저 화려한 빌딩 숲과 인공섬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뢰를 팔아만든 겁니다. 중동은 위험하지만 우리 두바이만큼은 내 금고보다 안전하다라는 그 한 문장의 믿음을 전 세계에 팔아서 관광, 금융, 물류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100만 장자 9,800명이 두바이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돈만 92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두바이도 결국 중동이구나. 여기도 폭탄이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92조 원은 순식간에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빠져나갑니다. UAE가 보복 미사일을 쏘지 않는 건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사일 한 발을 쏘는 순간 자신들이 수십 년간 팔아온 안전이라는 상품이 영구 폐기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두바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함마드 빈 살만도 지금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가 왜 730조 원을 들여 사막에 네옴시티를 짓고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목을 매는지 아세요? 그들도 기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은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관광과 금융입니다. 제2의 두바이가 되어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대한 꿈의 기반은 딱 하나. 전쟁 걱정 없는 절대 안전지대라는 이미지입니다. 사우디 공군력은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빈살만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복 공격을 하는 순간 네옴시티 공사장 인부들은 떠나고 올림픽 유치는 물 건너가며 사우디의 미래는 다시 1970년대 석유 파는 나라로 퇴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존심과 미래를 맞바꾸는 지독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은 누가 더 이성적인가의 싸움입니다. 게임 이론으로 따져볼까요? UAE가 참다 못해 이란에 미사일을 쏘면 이란은 더 미친 듯이 독을 품고 보복할 겁니다. 그러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겠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이란은 이웃나라입니다. 이사갈 수도 없어요. 전쟁이 끝나도 언제 또 테러가 터질지 몰라 평생 벌벌 떨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뉴스에서 중동전쟁 종료라고 떴다고 칩시다. 여러분, 당장 내일 두바이행 비행기표 끊으실 건가요? 아니죠. 혹시 모르잖아 하면서 한참을 지켜보겠죠. 금융과 관광은 심리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는 데는 폭탄을 치우는 시간보다 수백 배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현지 사업자들은 이미 정직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장사는 이미 끝났고 내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복 공격은 찰나의 시원함을 주겠지만 그 대가는 국가의 근간이 증발하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샌드백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참는 것은 결코 약해서 호구 잡힌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전략적 선택입니다. 방어하면서 입는 생채기는 아프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공격해서 나라의 간판을 전쟁터로 바꿔버리는 파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큽니다. 때로는 총을 쏘는 것보다 참아내는 것이 100만 배는 더 강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인내에도 유통기한은 있습니다. 만약 3에서 4주가 지나도록 이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중동의 자본은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우리 지갑의 기름값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폭등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들이 끝까지 이 약 물고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뚜껑이 열려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리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해드렸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번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이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대출이자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의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